예, 다음 문제는 13번이죠. 그러니까 책의 249쪽이요. 249쪽에 4-10을 보시고요. 건축 절차요. 과장이 허가 신청을 넣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식 절차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불허가가 80%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결정 신청을 넣고, 그래서 관청에서 결정해 줄 수 있다. 안 된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전 결정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에 13번 사전 결정 신청 때 이것저것 같이 할 수 있다가 있고, 다음 와서요. 다음 주 와서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부터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년 안에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손댈 거 없이 다 틀렸죠.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서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지. 이거 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죠. 그냥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14번이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있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입니다. 뭐 전체 검사, 부분 검사가 있죠. 책 한쪽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50쪽 제일 아래 4-13에 표의 첫째 줄이요. 전체 검사가 있고 부분 검사가 있고, 표 밑에서 둘째 줄 건축법. 건축에서 전체 검사가 사용 승인, 전체 검사 동별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 신청,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 들으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 알 수는 없죠. 세 번째 칸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 승인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4번 동그라미 1번 건축공사 완료,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 X요. 허가받은 대로 지었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누구한테요?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허가권자에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7일 내에, 뒤에 거 싹 X이죠. 7일 내에 뭘 한다고요? 검사 실시.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 알 수는 없죠. 동그라미 4번 사용수 교부받기 전에 공사 관련 부분이 건필 용적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 이내 X고요. 2년 이내 플러스 연장,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요 251쪽에 4-14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멋지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전 땅바닥에는 당연하게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죠. 여기 책에는 없지만 문제 있는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거리,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죠. 허가권자의 기본은 시공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5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그러니까 괄호 열고 개발 쓰시고요. 이미 콘크리트 있었고 싹 밀고 새 콘크리트 올리는 땅이죠. 개발 땅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X요. 있다 있고, 동그라미 3번 관련 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X요. 개발 제한구역은 보전 땅이죠.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특별 가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카페거리인데, 그러니까 카페거리는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쓰면은 그러니까 경관지구,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해보자. 거기다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취락지구요. 산자락에 집 몇 채, 들판에 집 몇 채. 시골 마을 할머니들 아침에 가서 아메리카노 바나나 라떼 드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물론 낮을 수 있지만, 아까 커피 믹스가 뭐 가장 할머니들한테는 입에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락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지의 중심가에,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책이 251쪽에 4-15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리면, 그러니까 협정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법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4개 땅을 한 덩어리로 봐주고 4동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봐준다. 저 아래 네모 4개, 그러니까 뭐 네모 4개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건축협정 체결 지역에 대해서 건축협정 민사상의 계약 체결하고 공법의 인가를 받으면 왼쪽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것저것 통합 적용해주고 완화 적용해준다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52쪽에 4-10, 그러니까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이면, 그러니까 건축협정에서 통합 적용인데 첫 번째 칸의 셋째 줄 용적률 통합 적용은 아니라고요. 용적률 통합 적용은 뭐로 가라고요? 결합건축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건폐율 용적률들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쁘게 했으니까 좀 더 크게 짓게 해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참여를 할 테고. 4-16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이 뭐고요? 결합건축이고 그 문서가 결합건축 협정입니다.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 A가 500을 그러니까 C에게 팝니다. AC 거리는 100m 이내여야 되고, 즉 연면적을 팔죠. 용적률을 팝니다. 둘이 용적률 사고 파는 것을 또 결합건축이라고 하고, 그 아래 표요. 왼쪽 가는 건축협정, 여러 개 대지에 대해서 건축협정, 전원 합의로 협정 체결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도시정비법, 노블량 건축물 2, 3, 4 20년 지나고 나서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고,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칸요. 결합건축은 두 개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 적용이죠. 그러니까 100m 이내에 있는 두 개 대지입니다. 두 개 대지에 건축주가 합의해서 시작하는 거고, 최소 유지기간 30년 이상은 돼야 된다. 폐지 때는 전원이 몇 명이요? 2명이 신고하는 거죠. 문제 봐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16번 건축협정 민사상의 계약이니까 시작은 전원 합의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들은 전원의 동의 합의로,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혼자 협정 가능하죠.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대상지로 하는 건축협정 정할 수 없다. X요. 혼자 고돌이 가능하고. 동그라미 5번, 이런 건 뭐 읽으면서 풀 수가 없죠. 뭐 이런 건 뭐 그냥 뭐 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넷째 줄 끝에요. 통합하에 적용한다. 용적률 통합 적용은 결합건축. 동그라미 5번 건축협정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대에서 건폐율은 통합 적용되지만 용적률 X 기타 여러가지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유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협정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 체결자 전원 X 폐지 때는 얼마고요? 과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의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17번 결합건축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이란 건폐율 용적률 통합 적용 뭐 X요? 건폐율 X요. 연면적을 팔아먹는 거죠. 용적률을 팔아먹는 거고 용적률 통합 적용이 결합건축입니다. 동그라미 2번 결합건축 대상이 되려면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여야 되고, 동그라미 5번 결합건축 폐지하려면 그러니까 필상 체결자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전원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번 문제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조치를 해야 된다.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경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숫자 뭐가 있고요. 5,000호가 있죠. 5,000호가 있습니다. 5,000호, 그러니까 5,000 미만의 공장, 그러니까 1,500 미만의 그러니까 공장, 그러니까 1,500 미만의 그러니까 물류시설에는 나무 안 심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물류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디에다는 나무 심으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콘크리트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다는 나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5,000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18번 나무 안 심는 거 동그라미 1번 자연 녹지지역 아래다가 녹관농자. 그러니까 녹관농자는 문만 열면 다 나무죠. 그 땅에다 따로 나무 안 심어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 1,500 미만의 물류시설.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나무 안 심어도 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얘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가설 건축물 몇 년 플러스 알파요? 3년 플러스 연장. 3년 쓰고 버릴 게 가설 건축물이죠. 나무 뿌리 내릴 시간도 없고. 동그라미 4, 5, 6 공장인데요. 동그라미 4번 5천 미만 5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5천 미만, 동그라미 5번 1500 미만 5천 1500.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산업단지 공장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 때 나무를 다 심어놨으니까 공장마다 따로 나무를 안 심어도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19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9번 작게 쪼개지 마라.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별금의 공상에 빠지고 200, 이태백 술 먹고 녹지 지역에 누워있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끝에 주거지역은 60 이상 나와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 150, 3번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2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책의 253쪽, 그러니까 253쪽 4-18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여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지을 때 공개공지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바글바글 지역 작은 것을 세 번째 칸, 첫째 놈 1준이, 셋째 놈 3준이, 1준, 상준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이용시설 지을 때에는 그러니까 공개공지 땅 10% 이하까지 내놔라. 그러면 건물이 날씬해졌고, 그러니까 뭐 옆으로 위로 붙여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위로 용적률 1.2배, 높이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0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일반공업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 일반공업 틀렸죠. 그러니까 일준, 상준,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만 대상이 되고, 동그라미 3번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인데 6가지 5,000제곱미터 이상 하더라도 그러니까 둘째 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사람이 바글바글이요, 트럭이 바글바글 거기다 공개공지 만들 이유가 없죠. 동그라미 4번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용적률 1.2배 이하.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높이 제한도 몇 배까지요? 1.2배 이하, 1.2배 이하까지 완화해서 그러니까 완화 적용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책의 253조 4-19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그러니까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3m 이상 접해야 된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에 2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접하지 않아도. 동그라미 3번 첫줄 구대 접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4번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나와야 되니까 3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연면적 합계 공장을 살릴 거면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내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 다시요.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2번 3번 접하지 않아도 된다. 4번 5번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기본이고, 책요 253쪽에 4-20 도로가 있죠. 건축법 도로 불이야 도망가자. 뛰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소방차 앰뷸런스 빨리 와야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이쪽에서 2m 건너편 2m 너비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3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공법 도로니까 관청에서 얘기를 해야지 개인이 집 밭에다가 배추밭에다가 선 끊고 이게 도로 거기다 건물 짓고 안 되죠.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관청에서 고시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각종 법령에 의해서 고시공고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이 정도로 고구마 밭에 선만 거놔도 도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됐고, 이거는 법령에서 고시가 된 도로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도로이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이게 도로라고 발표한다고요. 우선 안쪽 넘어가서 보시면 4-21 오른쪽에 있는 C2의 경우죠. 그러니까 C2가 화살표 땅에 대한 A의 동의서, 화살표 땅에 대한 그러니까 B의 동의서 첨부해서 허가 신청.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C2에게 허가를 내주면서 그 화살표 땅을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다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지정, 행정처에서 지정한 거니까 민사상의 계약이 출발이죠. 민사상의 계약이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지정 때 뭐 받아야 되고요. 민사상의 계약이니까 A, B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A가 C에 대한 동의, B가 C에 대한 동의. 폐지 때 A, B, C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이건 그냥 민사상의 계약이니까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예외가 있고요.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죠. 그 그림 A, B에게 큰 피해가 미치지 않는 경우 해외 거주, 사실상 통로 때에는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좀 그러시면 그 동의 없이 여다가 해외 거주, 사실상 통로, A, B에게 미치는 피해가 작다고 판단되면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다음에 첫 두 칸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산동 내 계단길 보행은 무조건 가능해야 되고 차량 통행 곤란이죠.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요? 3m 이상은 돼야 되고 막다른 도로, 소방도로 4-19 오른쪽 그리며 막다른 도로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얼마요? 2m. 소방관 아저씨 2명 너비 얼마요? 3m. 소방차 너비 얼마요? 6m는 돼야 된다. 까지가 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로이고 아무튼 무조건 보행은 불이야 도망가자. 보행은 가능해야죠. 문제 와서요. 22번. 예외가 없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무조건 보행은 가능해야 되고 동그라미 7번 허가권자가 정한도로 폐지하려면 예외 없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받지 않으면 C2 황당해지잖아요. 동그라미 2번 도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반대되는 화살표 뭐요? 반예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옳다는 건 증명을 해야죠.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안 했으면 증명을 하라고요. 애기. 그러니까 동생이 형 꼰지를 때는 형이 나쁜 짓 했어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반대되는 건 얘만 하면 들으면 됩니다. 반례만 있으면 되죠. 동그라미 2번 반대되는 예 뭐가 있고요? 계단길 쓰시고요. 계단길. 계단길은 통행 자동차 관계없죠. 동그라미 3번 너비 4m 칠판요. 3, 2, 3, 6 등이 다 있죠. 이런 거면 쓸 필요 없고요. 다 앞에 다 표에 다 있는 거니까요. 이 표를 다 여기다 옮겨 쓰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3, 2, 3, 6이 있고 동그라미 4번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 신설변경, 고시가 있어야 된다. X 틀렸죠. 칠판요. 3-1 고시가 되었거나 3-2 공고가 된 그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도로는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반대는 예 뭐가 있고요? 예정 거기 여기서는 실제로니까는 예정도로가 반대되는 얘기겠죠. 예정도로 또 도로가 된다. 동그라미 6번 허가권자 위치를 도로 지정 공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요. 동의 없이 지정할 수도 있죠. 동의 없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그냥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이걸 다 외우고 이걸 갖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단길, 도로 너비에 4m가 아닌 경우도 있다. 세 번째에 두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떠올리시면 되고,
A 총각, B 총각, C 두 처녀 그 스토리만 떠올리면 되고요. 이 정도로도 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있죠.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23번 문제 23번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경사지, 그죠?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중심선이 아니라 그 경사지 쪽부터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상당한 수평거래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뭐 아시죠? 2m짜리 골목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경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러니까 그쪽을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서 여기까지 너비를 확보해야죠. 경사지 있는 쪽에서 소유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위 이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 X요. 여기는 곧 도로 만들 땅이죠. 도로 만들 땅이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곧 도로 만들 땅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6번 묶으시고 5번 6번 답답하다 물러거라가 있죠. 그래서요. 그건 지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넷째 줄여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건축선. 그러니까 지땅인데 관청에서 좀만 비켜줘, 좀만 뒤로 빠져줘.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 했죠. 동그라미 5의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죠. 지땅인데 건물만 뒤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 넘을 수 있다. 지표 안에 담장 기초잡기에서 지하상가 등 해서 조금 지표 아래로는 넘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책에 255쪽이요. 4-23 그러니까 바닥면적 발코니 노대 등이 있고 발코니 노대 그 그리며 4-23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윗줄에 세 번째 칸 아래층 불길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막는다. 아래 그림 왼쪽이요. 벽에서 얼마까지요? 벽에서 1.5m면 올라오는 불은 막는다. 벽에서 1.5m까지만 빼준다가 있죠. 예, 거기까지고요. 기타 뭐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보시죠. 문제요. 그러니까 24번 각종 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대 건비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건데요, 이은데요, 연대 이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죠. 이거 이런 거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XX이고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걸 뭐 글자로 쓰면 말이 이상해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식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다. 대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쓸 것도 아니고요. 그림만 보면은 간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1000분의 3000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요.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한 동을 짓는다고 치죠. 최대를 다 찾아 먹으면 얼마까지요? 3000까지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동을 나눠서 짓는다고요. 두 동을 똑같이 두 동으로 지으면 얼마요? 1500 해서 30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건물을 4동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4동을 짓는데 그냥 뭐 2동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2동을 짓는데 그러니까 3000 2동 돼요?
안 되죠. 3천은 건축물 별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올릴 수가 있다고요? 3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림 당연한 얘기고요. 그걸 글자로 쓰니까 말이 이상해진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적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한 경우 건필 기준에 못 미치게, 그 동그라미 4번 어디 옆에다가요, 법에 어긋나게 X 쓰시고요. 법에 어긋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에 어긋나게, 기준에 못 미치게, 법에 어긋나게 X 틀리는 거죠. 법에 어긋나게 분할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동그라미 6번.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이죠. 중심선. 그림자는 바깥에 걸리지만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 그러면 중심선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은 그냥 다 틀린 거고요.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의 면적이 바닥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그래서 어느 건축물의 3층 바닥면적, 어느 건축물의 401호 바닥면적은 있지만 그냥 뭐 대상이 없는 건 바닥면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편의점 가세요. 여기 물건값 얼마예요? 어떤 거요? 얼마냐고요? 어떤 거 사러 오셨는데 얼마냐니까요? 뭐요? 빗자루. 그러니까 찍어야 얘기할 수 있죠. 바닥면적은 꼭 찍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주택의 발코니, 노대 면적은 그 전체를 X요. 벽에서 1.5m, 벽에서 1.5m까지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거죠.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11번. 그러니까 사용수행 받으로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좋은 일이죠.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동그라미 13, 14 묶으시고요. 13, 14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4가지 뭘 뺀다고요? 지주, 피대 빼주는 거죠. 따라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3번 용적률 산정할 때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시설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고 다 포함되는 거고. 동그라미 14번 뭐 둘째 줄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5번 얼마 이상 묻혀 있어야 되고요. 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하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 동그라미 16번 63빌딩 거짓말 몇 공빌딩이고요. 60빌딩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X 산입하지 않는다 인 거죠. 그러니까 25번 높이 제한형. 그러니까 책의 257조. 그러니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다음 쪽에 여기 그냥 우선 257조경 4-27.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합니다. 판정역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그러니까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 단위로 동그라미 1번 여기는 80m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이 블럭은 80 이하인데 그 중에 업무시설은 80 이하, 판매시설은 70 이하로 한다. 이 블럭은 80 이하인데 이 큰 사거리 의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3번 이거는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 복잡하니까 구청장 그걸 뺏어서 그 구청장 윗사람 누가 한 방에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 방에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4-28형 그러니까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간단히 똥기저귀
그러니까 보송보송 말리자라고 하는 거죠. 깐냉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요? 다음에 깐냉이 많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있죠. 거기는 햇빛이 쫙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공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준주거는 상가가 포함되니까 건물을 다닥다닥 지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남의 애를 가리지 말자. 내가 어디서부터 거리를 떼야 되고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를 떼야죠.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깐내기 많이 사는 건축물이요, 공동주택 깐내기를 위해서. 근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명동에 공동주택 짓는다 하더라도 햇볕 똥기저귀 휘날리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는 포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중심 상업지역, 일본인 관광객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포기하라고요.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공동주택에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된다. 뭐 옆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옆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2층 이하 8m 이하는 봐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에 2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혼자 가로구역 높이 가로구역 높이를 정하여 공부한 경우 해당 가로구역 내에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X요. 이 자리는 100m까지 풀어줄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전용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와 분리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6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지역 갈매기 을 제외,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지역을 제외 한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8번, 그러니까 2층 이하 8m 이하이죠. 2층 이하 8m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되고, 그러니까 책 한쪽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60쪽이요. 그러니까 260쪽에 그러니까 먼저 4-30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법을 누가 위반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벌 맴매는 몇 번만요? 맴매는 한 번만. 끝.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이죠. 부동산 공법이고 부동산이어서 무너져서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요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 다치지 않게 빨리빨리 무슨 조치를 해라. 무슨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뭘 때린다고요? 여기에 뭐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내라 안 내고 있으면 징수, 하라 안 하고 있고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으면 대집행,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고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면 뭘 하고요? 이행 강제감을 때리는 거죠. 불법으로 건물 지어서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아랫집 막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위 건물 무너져서요. 근데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그 사람 벌금 때렸어요.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한테 벌금 때렸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건물을 철거해서 어떤 식으로 아까 법이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책에 260조 4-31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둘째 줄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권표 위반, 용적률 위반은 위반 면적 곱하기 50% 이하, 그 줄 기타 위반은 10% 이하를 1년의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하고, 기타 그 다음에 영리목적 상습 위반은 반 얹어서 1.5배까지, 축사 짓다가 위반한 건 5분의 1 깎아서 0.8배까지,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반 깎아서 0.5배까지 총 5번까지만 때린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문제 26번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면 1년에 2회 CX요.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내만큼 반복해서 부과하고,
동그라미 3번 그냥 X요. 그냥 설명할 것도 없고요. 초벌은 초벌이고 이렇게 이행강점이고 전혀 별개 문제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이렇게 다는 안 나오고 이 중에 하나 토막만 끊어서 나오겠지만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급 평균액 50% 상당하는 금액의 유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0.5배 총 5회까지만 부과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이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죠. 예행강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개고한 거는 경고장이고, 그러니까 별도 문서로 예행강 부가처분. 그 주어가 틀렸죠. 부가처분하지 않으면 부가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행정처분이 있어야 문서로 도착해야 그게 처분이 되는 거지. 경고장은 경고장이고요. 그러니까 축구하는데 옐로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럼 그 친구 나가야 돼요? 아니죠. 경고장은 경고장이고 부가처분 고지서는 고지서고. 동그라미 9번 예행강이 부과한 후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예행강이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X요. 그러니까 징수한다. 시정명령 이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행강님 부과한 거는 징수 받아내야죠. 동그라미 10번 내 통장에 돈 나가는데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고요. 통장에 돈 나가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 다 들고 싸울 수 있고. 동그라미 11번 우리가 지금 어찌고 저찌고를 보고 있잖아요. 어찌고 저찌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조례가 아니죠. 법과 시행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의 일부라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주특법인데 20분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노력해야죠. 잠깐 쉬겠습니다.